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과 한국군이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를 동원한 훈련을 각각 펼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헬기가 북한의 주요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갖췄다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AH-64의 아파치 공격 헬기의 훈련 비행 모습입니다. 25일 경기도 포천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서 아파치 헬기는 가상의 적을 향해 실사격 훈련을 펼치며 공대지 미사일 헬파이어와 70mm 로켓 하이드라, 30mm 기관포 사격 등 막강한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한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5월 창설된 공중기병대대는 미한 연합사단에 순환 배치하던 아파치 공격 헬기를 상시주둔으로 변경해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 공기부양정 등을 격파하는 특수임무에도 동원됩니다. 한국 육군도 25일 경기도 이천과 양평 일대에서 최강의 공격 헬기로 평가받는 아파치 가디언 16대와 대규모 병력과 화물 수송이 가능한 기동헬기 치누크 넉 대, 기동헬기 블랙호크 10대 등 총 30대의 육군 항공전력이 참가해 항공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육군이 보유한 핵심 항공전력이 대거 투입돼 항공작전훈련을 펼친 것은 처음입니다. 아파치 헬기는 초저고도 비행으로 레이더망을 피해 적의 중심 깊숙이 침투해 공격할 수 있고 북한이 자랑하는 대규모 전차부대와 기계화 부대에 큰 위협이 되는 무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범위 밖에 있는 적의 전차와 기계화 병력을 인지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아파치의 경우에는 무인 공격기와 연계해서 유무인 복합 편제로 넓은 지역을 전부 수색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과 한국 육군의 이번 항공작전훈련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파치가 도입한 이후로 이렇게 대규모로 공격 훈련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북한이 이제 핵실험뿐만 아니라 점증되는 군사 위협에 대해서 억제 차원에서 대규모 훈련을 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육군의 이번 항공작전훈련을 주관한 육군 항공사령부는 전투 시 신속한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한 지상전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육군 항공전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장 작전에 투입되더라도 적을 완벽히 압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 훈련에 전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주한미군이 다음 달 실시되는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 강력한 연합 방어 태세와 높은 수준의 상시 전투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웨슬리 헤이즈 주한미군 대변인은 25일 북한이 다음 달 실시되는 미한연합훈련이 핵 선제 타격 연습이 명백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주한미군은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 방어 태세를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파이트 투나잇 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훈련은 모든 전문적인 군대가 준비 태세와 숙련도, 신뢰도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다음 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미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는 2018년 이래 중단 또는 축소된 미한 연합훈련과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올해부터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의 대북 제재 이행을 미국 정부 원조의 주요 조건으로 제시한 미국 상원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영내 안보 강화 조치로 규정한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원조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승인한 캄보디아 민주주의 인권 법안입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외부 세력의 정치적 캄보디아 개입 실태와 관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담긴 이 법안은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동참해 약 9개월 만에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 의회가 승인한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항목이 명시됐는데 특히 캄보디아가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미국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2022 회계연도 국무예산과 2018년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에 따라 미국은 캄보디아 정부가 남중국해 영토 분쟁, 또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영내 안보와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의회는 약 4년 전부터 여러 입법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 원조와 대북 제재 이행 연계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대북 제재 이행 조치에 따라 조건부로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통합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같은 영내 안보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할 때 원조금 배정 예산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해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캄보디아 외에도 이집트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이집트의 원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최종 의결된 적은 없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은 이를 미한일 3국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용한 수단이 현재로선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25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의지에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sanctions are going to be effective. You don't really, at this juncture, I wouldn't depend on the UN Security Council doing anything either with China and Russia there. So I wouldn't think about that. So the tools that we would have as the United States, ROK, and others probably are limited at this juncture. 베라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이런 상황을 미한일 3국 간 영내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see disarmament and getting rid of their nuclear capabilities anytime in the immediate future. So I think we ought to think about it within that context. That doesn't paint a real optimistic picture, but right now, I guess how I'm thinking about it and how I'm talking about it with colleagues is if you see that seventh nuclear test, let's use that as a forcing function to strengthen our trilateral relationship.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은 7차 핵실험 이후 대화 재개를 제시할 수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for us to return to talks, you heard me say 100 times, I think it'll be after the seventh nuclear test, it'll be after North Korea achieves next level of capability that they are seeking, so that if and when we return to talks, they will have more leverage. 빅터차 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자는 새로 출범한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이 여러 면에서 미국과 일치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한 대통령의 대외 정책 추진에 양국의 국내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On the part of the UN government, they need to really demonstrate how Korea's role, whether it's in global health or in supply chains or chips, this is something that benefits the South Korean public, right? They need to draw the linkage between what they're doing abroad and how it benefits folks at home. 차석자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이런 글로벌 관여가 미한 동맹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공론화해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동안 북한에 아스팔트 등 비연료용 유류만을 수출해온 중국이 지난달 연료용 유류에 대한 수출 기록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중국 해관총서의 지난달 북중 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지난 6월 북한에 5에서 7번 연료유로 분류된 유류 제품 약 26만 4천 리터, 29만 6천 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에서 7번 연료유는 중간 점도의 잔류로 만들어진 연료용 유류로 앞서 중국 해관총서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제출된 중국의 대북 유류 수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과 윤활유 등 비연료용 유류만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과거 대북 유류 수출 기록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해 6월과 10월 VOA가 확인한 중국 해관총서 북중 무역 자료에는 중국이 5에서 7번 연료유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올해 다시 확인한 해당 자료에는 이 내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는 어떤 경위에서 일부 대북 수출 내역이 자료에서 삭제됐는지 중국 정부에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앤 유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사이버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한국의 외교 당국자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사이버 안보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버거 부보좌관은 25일 이도훈 한국 외교부 2차관과 오찬 회담을 갖고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이버와 핵심 신기술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해당 분야에서 양국 공조를 강화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미한 사이버 정책협의회와 사이버 워킹그룹 등을 통해 양국 간 사이버 관련 법 집행과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핵심 신흥 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에 앞서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도 조찬 회담을 갖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간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